아, 강수 대리님.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봄은 순간 키보드에 놓인 손가락을 멈췄다. 눈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커서가 멈춰 선 메신저 창은 한 글자도 입력되지 않았다. 우리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애가 있는데 요즘 소개팅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아요? 강수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팔짱을 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괜찮은 애? 그 말 매번 듣는데 대부분 괜찮다는 게 외모는 아니라던데요. 그 말에 옆자리 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한봄은 모니터 속 커서가 숨 쉴 틈 없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봤다.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는 느낌.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강수 대리님 스타일일지도. 그 말 끝에 봄은 고개를 살짝 들어 강수를 바라봤다. 강수의 반응을 살피려는 게 아니라 그의 대답을 막을 수는 없을까 하는 미련에서였다. 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옆에 있던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이번 주 주말이면 뭐 시간은 비죠.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시선을 내린 그 얼굴. 장난기 반, 진심 반. 한봄은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한봄은 팀 단톡방에 올라온 업무 자료를 열어보며 강수 쪽을 흘깃 바라봤다. 그는 언제나처럼 모니터를 응시한 채턱을 괴고 있었다. 표정엔 아무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정말 나갈 생각인가? 그 생각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니,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그냥 팀 동료일 뿐인데. 며칠 뒤 금요일 퇴근 무렵 사무실 안은 벌써부터 주말 분위기였다. 몇몇 직원은 약속이 있다며 가방을 들고 나섰고 한봄도 평소보다 빠르게 정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강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 네, 토요일 저녁 7시요? 아, 그쪽도 오케이 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짧고 정중한 통화. 그러나 충분히 명확했다. 소개팅 정말로 나가는 거구나. 한봄은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마. 그냥 하지마. 나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퇴근 인사처럼 가볍게 말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강수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모니터를 응시한 채 대답했다. 네, 한봄 씨도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이별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토요일 저녁. 한봄은 친구와 강남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다. 기분 전환 겸 머리도 자르고 내일도 정리했다. 하지만 속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다음날 세리와 만난 한봄. 야, 너 진짜 소개팅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냐? 세리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분 전환. 요즘 좀 복잡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꾸민 건지. 어쩌면 아주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말았다. 한봄이 세리와 헤어져 가볍게 산책을 하던 중 바로 맞은편 카페 안에서 강수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맞은편엔 어떤 여자가 앉아있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화사한 블라우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와인빛 음료 2잔과 디저트. 한봄의 발걸음이 멈췄다. 마치 멈추지 않았다면 무너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잠시 후 강수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카페 유리창 너머 한봄을 향해 정확히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정지 속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지나갔다. 놀람, 당황, 민망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기대. 한봄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냥 걸어가 버렸다. 강수는 자리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소개팅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유리창 너머 사라져가는 봄이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카페를 지나친 뒤 한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뭐야, 내가 왜 이래. 작게 중얼이며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아무 음악도 재생되지 않았지만 그냥 뭔가로 귀를 막고 싶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한봄씨. 그녀는 그대로 걸었다. 속도를 늦추지도 빨리 걷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봄. 발걸음이 멈췄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돌아보니 강수가 거기 서 있었다. 숨이 가빠 보였고 손엔 폰도 들려 있었다. 왜 따라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봄이 입을 열었다. 소개팅은요? 잘 어울려 보이던데. 계속 얘기 나누시지 그랬어요. 소개팅 그냥 인사하고 나온 거예요. 인사만 하고 나오는 소개팅도 있나요? 그 말투.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어조. 강수는 당황스러웠다. 왜 그렇게 신경 써요? 그의 말에 한봄은 숨을 멈췄다. 제가요? 제가 뭘 신경 써요? 방금 표정이 말투가 전부 신경 쓰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사이인데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소개팅하든 말든 그게 왜 저한테. 말끝이 떨렸다. 강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없이 그녀 옆에 섰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두 사람. 강수는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안 나갈까 했어요. 근데 혹시 한봄 씨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제가요? 제가 뭐려. 그냥 한마디라도. 나가지 마요 같은 거. 그 말에 한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울컥했지만 웃음으로 덮었다. 그런 거 왜 들어요? 우린 그냥 동료잖아요. 그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날 그렇게 본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강수의 전화였다. 소개팅 주선자였다. 그는 전화를 잠시 쳐다보다가 진동을 끄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소개팅 안 나갈 거예요. 한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왜요? 이유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 건 그냥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안 나가는 거죠. 그 말에 한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강수는 작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걸어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강남의 번화한 골목을 말없이 한참 동안 걸었다. 걸음마다 쌓여가는 감정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공기. 그게 어쩌면 시작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은 평소처럼 반복되는 루틴 안에 놓여 있었다. 화면 속 셀은 늘 그래왔듯 숫자들로 가득했고 커피향은 지친 오전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 바로 강수의 시선이었다. 마주보는 책상 너머로 그는 자주 눈길을 주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무심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면서도 잠깐씩 정확히 그녀가 고개를 돌릴 그 순간의 시선을 맞춰왔다. 한봄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머릿속이 번개처럼 하얘졌다. 입꼬리는 간신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물고 있었고 손끝은 습관처럼 볼펜을 돌렸다. 분명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사이 공기는 진득하게 달라져 있었다. 점심 무렵. 사무실 복도에서 둘은 마주쳤다. 같이 식사할래요? 그 짧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강수의 걸음이 한봄의 옆에 맞춰졌다. 둘은 아무 약속도 없이 마치 오래된 패턴처럼 사내 식당까지 나란히 걸었다. 접시 위에 담긴 음식처럼 대화도 묻어냈다. 이전처럼 티격태격하지도 않았고 농담을 던지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왠지 더 낯설고 오히려 깊게 느껴졌다. 한봄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수의 손목엔 익숙한 팔찌가 걸려 있었다. 자신이 생일에 선물했던 그 저렴한 천팔찌였다. 한 번도 착용한 걸 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게 눈에 띄었다. 그 순간 한봄은 고개를 다시 숙였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강수는 무심한 척식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 팔찌가 의도적으로 드러나도록 셔츠 소매를 걷은 것이었다. 그는 한봄이 그것을 알아봐주기를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온 한봄은 그날따라 유독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커서가 화면 위를 헤매는 사이 작은 창문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메신저 알림이었다. 강수 대리 퇴근 후에 시간 괜찮아요? 단 3마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온종일 눌러뒀던 감정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한봄 어디 가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강수 대리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회사 아닌 곳에서 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멈췄다. 사람 대 사람. 그 단어들이 왠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상 너머로 강수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울 남산자락 어느 작은 카페 앞. 햇빛이 지고 노란 조명이 켜지는 시각. 강수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조금 일찍 도착한 걸 확인한 뒤 입구 쪽 자리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약속 시간 3분 전. 문이 열리고 한봄이 들어섰다. 베이지색 코트, 흰 니트, 단정한 머리.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진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카페 내부는 조용했다. 시간도 사람도 느긋한 분위기였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라떼 한 잔.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적당한 거리감. 그 거리는 서로가 애써 유지해온 마음의 간격이기도 했다. 한봄은 머그잔을 손에 쥐고 스팀에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걸 바라보는 시간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주는 데 도움이 됐다. 여기 참 괜찮네요. 강수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회사에서 들었던 말투와는 다르게 어딘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한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싸줄 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왔다. 이 거리, 이 분위기, 이 시선. 모든 게 그냥 동료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한봄씨. 강수가 그녀를 불렀다. 그 짧은 호명 이유난이 크게 들렸다. 우리 회사 얘기 말고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해요. 그녀는 살짝 눈을 피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입을 열까 말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졌다. 말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커져만 갔다. 그렇게 몇 초 혹은 몇 분이 지났을까? 한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카페에서 봤을 때 사실 너무 놀랐어요. 강수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며 말을 이었다. 소개팅 나가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고백은 작지만 묵직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강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가긴 했지만 거기 앉아있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무리 말해도 당신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그 말에 한봄은 잠시 숨을 멈췄다. 무언가 부드럽고 뜨거운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감정이라는 건 자꾸 숨기면 무뎌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게 자꾸만 날카로워졌다. 근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말해줬다면 가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진짜 안 갔을 거였어요? 그 질문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왜 그 말 하나 하지 못했을까?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응. 그랬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던 벽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카페 안의 공기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그 간격을 줄여도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초겨울 바람이 살짝 스쳤지만 그 바람마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공기가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해주는 듯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조금씩 그들의 그림자를 따라잡았다. 한봄은 무심한 척 고개를 들었고 강수는 그녀의 속도를 맞춰 한 걸음 느리게 걸었다. 말없이 걷는 이 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는 순간 같았다. 한참을 걷다 강수가 가볍게 물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한봄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호흡, 짧은 동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작지 않았다. 회사에선 이상하게 자꾸 장난처럼 굴게 돼요.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앞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한봄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강수의 옆모습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 한 줄에 수없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나보다 더 조심하는구나. 어쩌면 자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망설임이 더 길었는지도 몰랐다. 그 망설임 끝에 이런 밤이 온 것이라면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사람들이 돌아왔다. 커피잔 들고 들어온 이대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슬쩍 모니터 사이로 누군가에게 눈짓을 했다.
그니까 진짜야? 쉿, 조용히 해. 그 조용한 쉿이 오히려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딱 그 순간 복도에서 들어오던 강수와 눈이 마주쳤다.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색한 기류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강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한봄은 맞은편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몰랐다. 강수가 이미 눈치를 챘다는 걸.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의 손은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그 손끝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몇 분 뒤, 신입사원 한 명이 프린터 앞에서 동료와 무언가를 얘기하다 불쑥 웃음을 터뜨렸다. 아, 진짜야? 두 사람? 언제부터? 그 순간 강수는 파일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과 한봄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지금 막 이 사무실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커피를 가지러 간다는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며 복도 끝 유리문에 비친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했다. 그 시선엔 궁금증이 그리고 미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강수는 알았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한봄은 아직 모르겠지. 사무실 구석 회의실 옆 커피 머신 앞. 과장 두 명이 종이컵을 들고 나란히 서 있었다. 야, 근데 너도 느꼈지? 응. 강수 대리랑 한봄씨. 요즘 좀 가까운 것 같지 않냐? 그 말에 옆 과장은 살짝 웃었다. 그쵸. 점심도 자주 같이 가고 회의 끝나고도 둘이 따로 뭐 얘기하던데요. 우리 팀장님 귀에 들어가면 좀 시끄러워지겠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 복도 끝에서 팀장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 머신 앞에 섰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잠시 후 팀장은 말없이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무표정 속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한봄의 사내 메신저에 짧은 쪽지가 도착했다. 팀장 잠깐 회의실로 와줄래요? 그녀는 얼떨결에 마우스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팀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업무 관련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앉아요.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 말과 함께 팀장은 마우스를 움직여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한봄은 느낄 수 있었다. 이건 그냥 보고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요즘 팀장이 말을 이었다. 업무 외적으로 사내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봄은 숨을 멈췄다. 팀장은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이어 말했다. 특히나 업무 파트너 사이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아시겠지만 사내 연애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순간 한봄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다. 물론 지금 뭐 특별히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주의 환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한봄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소문이 퍼진 거야? 도대체 누가? 생각이 뒤엉켰고 회의실 바깥 풍경이 뒤틀려 보였다. 한봄 씨는 괜찮죠? 팀장의 마지막 질문에 그녀는 겨우 네 하고 답했다.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 방어였다. 불과 10분 뒤 강수의 모니터에 또 하나의 메신저 알림이 떴다. 팀장 회의실로 잠깐. 그는 무표정하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서류 하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동일했다. 팀장은 같은 화면을 켜두고 같은 말투로 강수에게도 말을 꺼냈다. 요즘 업무 외적인 것들로 팀 분위기가 약간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요. 강수는 아무 말 없이 팀장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해도 반발도 해명도 없었다. 그저 들어줄게요 라는 건조한 정중함만이 있었다. 팀장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저 업무 효율을 최우선으로 보는 회사고 뭐 강수 대리는 알아서 잘하리라 믿어요. 강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한봄은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멍했다. 팀장의 말 하나하나는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명확했다. 우린 사내 연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문장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다.
책상에 돌아와 앉은 그녀는 화면 속 엑셀 파일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아무 키도 누르지 못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강수가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 익숙한 걸음걸이. 회의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표정. 한봄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사람도 같은 얘기를 들었겠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눈빛도 행동도 말투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그 평온한 얼굴이 그녀에겐 오히려 서운했다. 점심시간. 강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점심 같이 가요. 그 말에 한봄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안쪽에서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허기와는 다른 무게였다. 식당까지 가는 길 강수는 평소처럼 업무 얘기를 건넸다. 팀장이 말했던 보고서 내용의 일정, 조율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등. 그는 그 순간마저 모든 걸 정상처럼 흘러가게 만들고 있었다. 한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우린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괜히 더 조심하는 걸까?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강수의 눈을 몇 번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도리어 그 무심함이 한봄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만 때 한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오늘 팀장님이 무슨 얘기하셨어요? 강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까? 오해하지 말라는 말. 난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리고 다음 날. 강수는 뭔가를 결심한 듯 출근길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한봄은 책상에 앉아 강수를 슬쩍 힐끔 바라봤다.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엔 말로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두 사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시작하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